안녕하세요. 다수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 김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솔리드웍스 스마트 제조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밖에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외근 나가지 마시고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2명 중에 이승철 팀장님, 네.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를요? 저를 어디서 봤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솔리드웍스 관련된 영상들 많이 제작해서 여기다 업로드 해두셨어요. 그래서 아마 뷰수가 한 1000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만 이런 방송 찍었나요? 아니죠. 저도 찍었습니다. 전 이분보다 좀 더 많이 찍어서 저는 한 2000뷰 정도 되는 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알아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저희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영상들, 고급 정보들을 만날 수 있는 걸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솔리드웍스 코리아를 검색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코리아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저희가 찍은 영상들도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하는 웨비나도 영상을 올려놨고요. 좀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은 좀 더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광고 그만하시고 이제 메인 스토리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세미나에서 다뤘던 아주 핫한 주제죠. 그때마다 나왔던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팀장님은 스마트 팩토리 하면 어떤 기술들이 생각나시나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CPS라든지 IoT니 AI니 이런 클라우드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 회사에 당장 접목시키려면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솔루션이 과연 우리 회사에 정말 쓸모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떤 것들을 먼저 진행하고 어떤 것들을 나중에 진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ROI, 투자 대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접목을 해야지만 약간 스마트 팩토리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아까 보셨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뭐냐면 바로 MBE라는 컨셉이죠.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인데요. 이것이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술들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 MBE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요즘은 3D 설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소중한 데이터, 우리 회사의 지적 자산이 설계실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인 설계 데이터를 단지 설계팀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됐던, 제조가 됐던 품질, 심지어는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데이터를 3D화하고 그 3D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재가공하지 않고 재사용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MBE죠. 그래서 저 시작에 설계실부터 시작해서 저 끝단에 있는 AS까지 데이터가 마치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것이 MBE,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인 것입니다. 그럼 이 MBE란 게 만약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용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MBE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니스트, 미국 표준협회에서 매년 이 MBE와 관련된 세미나를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과연 MBE가 뭐냐? MBE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을 다뤘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은 다 모두가 합의가 되었고
MBE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것인가가 주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이미 해외의 유수한 업체들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 항공기로 유명한 회사죠. 그 로키드 마틴이 이번 MBE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는 차트가 바로 아래 보이는 차트 내용들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 MBE를 실현하고 스마트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 4단계로 프로세스를 나눴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더 디지털 스레드 비기닝,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3D화해서 이것을 모아보자라는 컨셉이 1단계였죠. 이것이 결국 MBE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단계까지 고도화를 많이 했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것이냐라고 제시하는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데이터를 모두 모으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석 데이터라든가 그 외에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으고 그 위에 디지털 트위닝이 됐던 AR이 됐던 이런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의 기술들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더 밑에는 모든 자료를 3D화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런 MBE가 선행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로키드 마틴의 사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MBE가 얼마나 진화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MBE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BE 성숙도는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0단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그림처럼 마치 2D 도면을 사람이 일일이 쳐가는 레벨 정도의 2D 도면만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고 설계 도구였던 시절이 이제 레벨 0단계이죠. 여기서 좀 더 진화가 되면 이제 1단계가 됩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요. 3D 데이터를 간간히 활용하긴 하지만 3D 데이터는 단지 2D 도면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수준. 요것이 이제 1단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설계와 전혀 상관없이 뭐 캠을 활용하긴 하지만 설계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컨셉이 아니라 끊어져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설계에서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제조해서 재작업을 하는 굉장히 뭐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겠죠. 이런 레벨이 이제 1단계입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네이티브 CAD 모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레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솔리드웍스로 설계를 하고 그 솔리드웍스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레벨이 이제 2단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모든 CAD를 다 통일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CAD를 통일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방안은 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D Annotated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D 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마치 2D 도면에 필요했던 정보들이 3D 도면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2D 도면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MBD라고 부릅니다. 모델 베이스드 데피니션인데 이 내용 역시도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넘어올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설계와 제조가 통합된 레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데이터를 특별한 가공 없이 재사용하는 레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와 제조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제조에서 어떤 피드백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설계에 반영하는 레벨이 이제 4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PDM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이메일로 데이터를 전송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PDM을 활용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고 그리고 PDM을 기준으로 뭐 버전 문제도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레벨, 이것이 이제 레벨 4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진화해서 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프로덕트 데피니션 패키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 설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해석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품질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져서 패키지화되는 레벨, 이것이 이제 레벨 5단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설계와 제조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부서들까지 활용하는 레벨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것을 마케팅 자료에 활용한다든가, 혹은 영업 제한 시에 단지 PT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D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영업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레벨이 이제 레벨 5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6단계인데요. 이 6단계에서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웹 베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웹 베이스라는 얘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혹은 뭐 크롬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이 됐던 타블렛이 됐던 노트북이 됐던 어떤 장비에서도 웹브라우징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비에서나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수준, 요것은 이제 MB 성숙도 6단계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0단계부터 6단계까지 보면 뭐 여러 수준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단계에 딱 끊어서 한 칸씩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고객사들을 다녀봤을 때는 뭐 보통 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뭐 이 정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뭐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때 저희 회사는 아마 레벨 1단계 정도 순인 것 같았습니다. 뭐 예. 지금 보시면 설명해 주실 대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 MB의 중요한 어떤 키 포인트를 찝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정확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통합인 것이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 한 곳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협업입니다. 설계팀과 그 외에 다른 팀들이 협업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MB의 사상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더 활용해서 협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MB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예, 저희가 아까 MB의 사상을 설명해 드렸던 차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의 내용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략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할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는 PT에서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표시를 저희가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저희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들으실 때 오른쪽 위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MB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솔리드웍스 솔루션으로 이런 MB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솔리드웍스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은 아마 대다수 분들이 아마 뭐 3D CAD 아니냐라고 답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닙니다. 좀 더 고민을 하신 분들은 기구 부품을 정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은 아쉬운 답변이고요. 정답은 솔리드웍스는 솔리드웍스 기구 CAD 외에도 전장 설계 도구인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PCB 설계 도구인 솔리드웍스 PCB가 있음으로써 하나의 제품, 모델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고, 이것들이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유관 부서들이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부서 간에 이제 협업하는데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시죠. 이것들 솔리드웍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전장 설계 전문 도구가 있습니다. 기존의 2D CAD를 가지고 하시던 것이 아니라 전장 설계는 전장 설계 전문 도구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BOM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들을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일렉트릭에서 정의해 놓은 어떤 선들, 로지컬한 선들을 이렇게 3D 형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팀에서도 이런 와이어 정보들을 손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와이어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길이값은 어떤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CB 설계 부분인데요. 기구팀하고 PCB 해도 설계팀하고는 항상 이런 PCB 레이아웃 때문에 많이 협의를 하시죠. 이제 기구팀에서 그 PCB가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레이아웃 잡은 것을 다시 해도팀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도팀에서는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와서 불러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PCB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품들을 한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한 것이 기구물과의 간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팀한테 다시 전달하게 되고요. 기구팀에서는 보시다시피 아까 부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기구물과의 간섭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전달해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 부품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PCB팀에서는 다시 한번 저희 솔리드웍스 PCB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렇게 로지컬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매틱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그냥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PCB에서 이제 패터닝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멀티 패터닝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패턴을 간섭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쉽게 패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시면은 기구 설계, 전장 설계, PCB 설계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모델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했던 MB의 기본 사상인 모델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부서 간에 협업 설계할 수 있고 설계 오류 차단, 설계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IoT 제품 많이 설계하시죠. 그런 것들을 저희 솔리드웍스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와 협업하다 보면은 파일 변환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것들은 솔리드웍스에서는 3D 인터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파일 외에도 다양한 이중 CAD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PTC 프로이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그냥 변환하지 않고 불러오고 있고 이게 마치 솔리드웍스 파일인 것처럼 지금 메이트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뭐 데이터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빠르게 불러올 수 있고요. 데이터 깨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솔리드웍스 파일처럼 이렇게 어셈블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제 저희가 간섭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간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CAD 데이터와 솔리드웍스 CAD 데이터를 간섭을 확인했고요. 이제 간섭이 확인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한테 데이터 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정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아까 있던 협력업체 폴더에다가 저장만 해주시게 되면은 솔리드웍스의 3D 인터커넥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것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작업했던 메이트 같은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된 채 데이터만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간섭 체크 해보겠습니다. 간섭 체크 하시면은 뭐 아까 문제가 있던 부분이 완벽하게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종 CAD 데이터하고 저희 솔리드웍스의 협업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변환한다든가 뭐 스텝을 변환한다든가 해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환 작업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리드웍스의 3D 인터커넥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CAD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이종 CAD 데이터와의 혁신적인 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 사실 설계와 해석팀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이죠. 이런 것들은 솔리드웍스를 어떻게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극복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UI가 거의 비슷하죠. 이 의미는 설계와 해석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이 부품에 대해서 하중을 부여하고 그리고 구속 조건을 부여해서 이것이 과연 괜찮은 설계가 잘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석을 해봤더니 항복 응력에서는 굉장히 항복 응력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두꺼운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두께 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적화된 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시나리오 기반의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해석이 되면서 위에 영상을 보시면 두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밑에는 여러 해석 값들이 있는데요. 저는 손쉽게 25mm가 가장 적당한 두께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 도구에서 즉시 이 값을 반영해서 두께 값을 적정한 두께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즉시 모델이 변경되고 전체 어셈블리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께값만 정확히 제어했다라고 해서 해석이 완료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추가된 위상 최적화를 이용하게 되면 쓸데없는 영역, 불필요한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그런 불필요한 영역들을 제거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간편하게 이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두께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영역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최적화된 모델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전체 어셈블리에서 봤을 때는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되어서 이 내용이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유 진동수를 파악하는 모달 해석이라든가 혹은 좌굴, 버클링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이것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낙하 충격 해석이라든가 그 외에도 선형 동적 해석 그리고 이 수명에 관련된 피로 해석까지 여기서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결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13.7kg였던 무게를 두께도 줄이고 불필요한 부분도 제거해서 약 30% 정도의 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설계 도구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간소화돼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위상 최적화는 어떤 AI,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프로세스를 기존의 프로세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같은 설계 도구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기존 전문 해석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모델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도구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수동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한 화면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구조 해석이라든가 유동 해석, 사출 해석 등 우리 제조업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종류의 해석을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의 변환이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이 결국 단축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수명도 예측하고 재료비도 절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이렇게 설계팀과 제조부서 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죠, 현업에서.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좀 소모가 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부터는 솔리드웍스 캠이 저희가 출시가 돼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AD 엔지니어도 지금 제조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PDM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그것을 하는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체크아웃을 통해서 설계, 수정 권한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캠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저희가 제조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에는 가공 가능한 피처 추출을 통해서 CAD에서 만든 피처들을 캠 피처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AD에서 왔던 구멍들이 이제는 황삭, 윤곽, 정삭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경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제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캠 엔지니어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실제 가공을 위한 NC 데이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코드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PP를 설정한 다음에 뽑게 되면은 이 장비에, 우리 회사에 있는 장비에 맞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NC 코드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캠 엔지니어는 이걸 가지고 캠 에디터, 저희가 제공드리는 NC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캠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줄마다 공구가 어떻게 운동이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이 캠 엔지니어들이 다음 작업을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NC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AD 엔지니어는 캠 엔지니어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때 CAD 피처를 캠 피처로 자동 변환시켜 가지고 공구 경로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제조,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캠 엔지니어는 동일한 3D CAD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지식 기반,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통해서 회사의 표준대로 작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PP 설정, NC 에디터를 통해서 실제 머신리스트한테 완벽한 G코드, NC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캠이 통합되면서 설계와 제조가 통합이 됐고, 이제 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어떤 2D 도면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적어봤는데요. 항상 저희는 이제 3D 모델을 가지고 2D 도면을 친 다음에 제조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는 솔리드웍스 MBD를 통해서 3D 모델에다가 직접 치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제조에 필요한 정보들, PMI 정보를 3D 모델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정의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델 캡처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2D 도면에서 했던 정면도, 윗면도, 측면도 같은 것들 다양한 뷰들을 저희가 캡처할 수 있고, 이것을 3D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도면을 보기에 필요했던 2D CAD라는 도구가 필요 없이 그냥 공짜 툴인 PDF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D 뷰를 돌려볼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치수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PDF를 통해서도 협업할 수 있고 3D 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에 제공하는 3D 공짜 무료 뷰어인 이도잉스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3D 뷰를 캡처된 뷰를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돌려가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도 완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존에 저희가 제조부서하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3D 데이터 디지털로 만든 것을 2D로 다시 아날로그적으로 2D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솔리드웍스 엠비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닌 3D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설계부서와 제조부서가 동일한 3D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절감, 또한 품질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공짜 툴인 이도잉스, 그 다음에 PDF를 가지고도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개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마 설계를 하신 분이나 이와 관련된 분들은 아마 여기 화면에서 보였던 문제점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설계팀장님이 위쪽에 화면에서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휘휘 돌려보면서 마치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솔리드웍스 화면 내에서 지금 다른 밑에 있는 설계자 두 분이 설계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쪽에 있는 실무자들이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지만 설계팀장님은 그냥 데이터만 슉슉 돌려보고 있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한 분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PDM에다가 이 데이터를 체크인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설계팀장님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 줄이 가면서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라고 솔리드웍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최신 버전을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그 즉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여러 장비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그 장비 각각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보면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최신 버전 내려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설계했던 내용들을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명이서 동시에 접속하면서 하나의 어셈블리를 여러 명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PDM의 UI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윈도우 탐색기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데이터를 미리 본다든가 혹은 구버전의 자료를 참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버전 관리가 자동으로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속성 정보입니다. 이런 속성 정보들의 경우는 데이터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솔리드웍스가 없는 사용자도 이런 데이터, 예를 들면 뭐 BOM이 됐든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엑셀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어셈블리를 찍었을 때는 하위에 있는 파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대로 파트를 선택했을 때는 상위 어셈블리나 최상위 어셈블리 등 이런 위에 있는 모체 어셈블리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데이터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데이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 기능이 탁월해야 됩니다. 지금은 파일명의 일부 정보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정보를 조금 더 넣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필터링이 돼서 내용이 줄어들죠.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정보를 조금 더 넣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제 한 3개 정도만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이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제가 여러 고객사들을 방문해 보게 되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뭐 로컬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는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파일 서버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한 곳에 몰아 넣은 것이죠. 이렇게 몰아넣고 나면 왠지 마음은 안심이 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재활용할 때는 더 이상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D 데이터의 경우엔 전문 도구인 솔리드웍스 PDM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협업 설계를 실제로 구현할 수가 있고 데이터 재활용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데이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PDM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실까요? 저희 팀장님 지금 많이 혼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사장님과 보고를 한다든가 혹은 윗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아주 흔하게 벌어지죠.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솔리드웍스 매니지를 활용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했는데요. 거기에 각종 속성 정보라든가 전체 일정을 지금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뭐 간트 차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스테이지를 찍어보게 되면 그 밑에 실제로 해야 할 업무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죠. 전체 태스크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의 태스크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돼서 나와 있고요. 저는 업무를 좀 진행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3시간 정도 했다라고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도율이, 이 태스크에 대한 진도율이 정확히 계산돼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지에서 혹은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시간이 업데이트 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BOM이 될 것입니다. 이 BOM은 솔리드웍스 PDM과 솔리드웍스 매니지가 통합되어서 자료가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 솔리드웍스 매니지에서는 만약에 3D 데이터가 없는 BOM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BOM 수정 역시도 가능해서 다양한 사양을 관리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이슈 사항 관리라든가 혹은 리스크 관리 같은 것 역시도 프로젝트 내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보고서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은 솔리드웍스 매니지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죠. 이것은 다양한 형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보고서 역시도 제너레이션 하고 난 이후에는 프로젝트 내에다가 통합으로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시보드에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여러 프로젝트를 한눈에 보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심볼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자료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대시보드인데요. 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시보드를 보고 있습니다.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잔여 일정은 며칠 남았다. 그리고 그것을 색상으로 표기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는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몇몇 메뉴를 찍게 되면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것도 보셨죠.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데이터의 분석 및 시각화 도구입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통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보는 일정이 될 수도 있고 리소스 관리가 될 수도 있고 BOM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의 모든 정보가 솔리드웍스 매니지 내에서 통합되어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자동화된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보셨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그냥 보기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의사결정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매니지인 것이죠. 다음 영상 보실까요? 영상 좀 돌아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에서 지금 품질 검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솔리드웍스 엠빗에 정의한 3D 모델에다가 저희 치수 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잡아놓은 표준을 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치수 측정 값을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D 모델이 아닌 2D 도면을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이 치수들에게 자동 치수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아까와 동일하게 저희가 엑셀 파일로 내보내서 검사 성적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쉽게 초도 검사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아까 이것들을 이드응스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응스에서도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저희가 품질팀에서는 품질 개선이 주 업무였지만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이런 초도 검사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을 통하면은 치수번호 검사 성적서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 3D 모델 기반으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쓰이시는 CMM 장비의 측정 값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에 넣으시면은 치수번호와 자동 매핑이 되면서 손쉽게 검사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요. 시간을 절감시킴에 따라서 이제 품질팀은 품질 개선이 주 업무인 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품질 향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품이 양산이 된 다음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ASMA라든가 마케팅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양산을 못하는, 출하를 못하는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D CAD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CAD 파일을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불러오고 있는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CAD 파일을 불러와서 이런 외곽 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에 맞게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뷰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부품이 이 모델이 어떻게 분해가 돼야 되는지 이 AS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그냥 클릭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 파트가 어떻게 분해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화살표를 통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내가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화면 보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해가지고 색상 같은 것도 바꿀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아서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을 몇 개 만든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타임라인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손쉬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나중에 워드나 딴 데다 붙이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내보내서 이거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만약에 CAD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자동으로 업데이트,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미리 컴포저에서 작업해 놓은 뷰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CAD 데이터만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그 변경된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솔리드웍스 CAD와 컴포저가 통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AS 매뉴얼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고 또한 HTML 파일을 전달해 가지고 웹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돌려가면서 회전할 수도 있고 하나씩 클릭하면서 대화형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작업했던 것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라는 전문 렌더링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3D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데이터들에다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한 5천여 가지의 표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저희가 선택해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어떤 렌더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아주 고해상도의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클릭으로 이렇게 회전 애니메이션 또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 파일이나 아니면 JPG, 이미지 파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좀 퀄리티가 좋은 마케팅 컨텐츠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마케팅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다양하게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존에 저희가 제품이 다 양산이 끝나고 나면은 출하하기 전에 항상 필요한 것이 AS 매뉴얼이라든가 마케팅 컨텐츠가 필요했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제품 출시가 연계되는 타임 투 마켓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제품을 양산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대해서 AS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다른 것들을 일러스트인 작업을 통해서 퀄리티 좋은 걸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컴포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3D 모델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이것 또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이런 테크니컬 컨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어떤 기술인 VR, AR 컨텐츠 또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MB 솔루션의 MB 사상에 맞게 저희 솔리드웍스 솔루션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는 설계 데이터, 모델을 완벽하게 정의한 다음에 이것을 해석팀, 제조, 품질팀, 양산구매, AS 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3D 모델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MBE는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고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기본을 저희가 세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어떤 기술들, 최신의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어떤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요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MBE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MBE를 저희 솔리드웍스의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축할 수 있음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능들은 대부분 협업과 통합에 관련된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다는 아니죠. 만약 오늘 전까지 이 솔리드웍스는 그냥 기후 CAD 아니냐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더 넓은 영역에 솔리드웍스가 있다. 이것은 이제 디자인 혁신의 플랫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거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이노베이션 데이를 저희가 다음 달에 25일 날 목요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최신 버전인 솔리드웍스 2019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소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최신 기술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품 추첨이죠. 그래서 등록은 아래에 있는 주소에서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이 이노베이션 데이에 관련된 안내 메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링크를 누르셔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팝업 창에 냈던 메일로든 저희가 설문조사가 나갈 건데요. 그 설문조사란에 보면 Q&A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달 뒤에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